자,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책인데요. 이겁니다. 커피가 식기 전에. 자, 커피가 식기 전에 이거는 이제 일본에 아마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커피가 식기 전에 원작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시리즈 판매 100만 부 돌파, 제10회 스기나미 연극제 대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가 식기 전에 저는 이제 이거를 책으로 접했는데, 이 책은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생 정도? 아니면은 대학교까지 보면은 이제 좀 뭐 볼만한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라고 치면은, 이른바 사회의 때가 얼마나 묻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사회의 어떠한 우리 아무튼 뭐 세상 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더 속세지향적이 되어가고, 어떤 사실은 이제 경제 활동하느라고 이제 많이 심신이 지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여러 가지 진짜 고민들도 시작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실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책이 많이 팔리는 책들의 분야들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자기계발서라던가, 그 다음에 뭐 경영도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책도 그렇게 많이는 주식 투자보다는 좀 적게 보는 것 같고요.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책 읽기에도 바쁘니까 또 그런 책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고, 혹은 이제 예외적으로 좀 정치 관련 책이 이제 재미로 이제 좀 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정치 관련 책은 특별히 그 분야가 아니면은 뭐 재미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돈벌이랑 직접적 연관관계를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모르겠어요. 뭐 사업을 되게 크게 해서 어떤 정치적 뭔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쪽이면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고 우리는 경제, 경영 혹은 자기계발서, 그러한 책들을 읽느라 바쁜 경우가 많죠. 이제 사회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커피가 식기 전에는 전형적인 어떤 소녀한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를 먹은 특히 남자가 읽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심청전 혹은 인어공주 이런 거 읽는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까지 는 이제 읽었을 때 나름의 어떠한 뭔가 뭐 마음에 와닿는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작가가 글은 굉장히 잘 쓰고, 이 작가의 어떠한 묘미가 묘사를 상당히 잘해요. 묘사를 가와구치 도시카즈라는 작가인데요. 김나랑 씨가 옮겼고, 상당한 묘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만 있어도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굉장히 묘사를 잘 하다 보니까 캐릭터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생동감 있게 들어와요. 커피가 식기 전에니까 당연히 커피숍에서의 일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커피 가게에 있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묘사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수준급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소설에 대한 몰입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절히 재미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속세의 때가 이른바 덜 묻었다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고, 내가 이제 속세의 때가 묻어서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간 이제
아동용 소설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측면들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커피가 식기 전에가 이제 제목인 이유는 이 커피숍에서는 어떤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나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를 많이 가는데요. 그러나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즉 과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이 뜨거운 커피가 식기까지의 시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커피가 식기 전에는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 커피숍 시간 여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래서 제목은 이제 커피가 식기 전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로 돌아가긴 하지만 과거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한들 현재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나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누가 나를 만나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누가 나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죽었다. 좀 비슷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딱 이 스토리는 아닌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안 잡으면 그 사람이 살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 사람과의 약속을 안 잡는다 한들 그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이유로라도 죽게 되어서 결국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영화나 소설은 과거에서의 행동이 현실을 오히려 나비 효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꿔버리는 것이 이제 그동안 어떤 이야기에 주된 어떠한 시간 여행 이야기에 주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나비 효과가 있잖아요. 나비 효과가 이제 여기저기 막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 약간의 뭐가 틀어져도 엄청나게 뭔가가 달라져 버린, 그래서 영화 제목도 나비 효과가 될 텐데요. 이 커피가 식기 전에는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한들 현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 설정만으로도 대단히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솔솔한 재미로 이제 접근을 한다. 소소하지만 뭔가 아늑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 약간 우리가 어떤 흑백 사진을 보았을 때 괜시리 더 뭔가 아늑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것처럼, 혹은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은 제 또래들은 예를 들면은 옛날 90년대 발라드를 들으면은 뭔가 느껴지는 그 독특한 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더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이제 또 더 이전 발라드가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소설이 될 것이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소설은 스토리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미 설정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미래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가 바뀌지 않는데, 현재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미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미래의 어떤 순간에 도착을 했었을 때 지금 이 커피집에서의 어떠한 시간 여행의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이 그 커피숍에 시간 여행이 가능한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는 가봤자 그냥 미래에서 커피 마시다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는 안 가려고 하죠. 과거는 내가 그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언제 만났었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니까 이제 주로 과거를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저런 현재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여행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약 조건들 때문에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쏠쏠하게 이제 심심찮게 시간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시간 여행을 갔다 와봤자 현실이 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나름의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은 결국 어찌되었건 이 책 제목이나 이제 표지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뭔가 아늑하면서 이제 딱 봐도 평화로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거로 갔다 온 사람들은 무언가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가 달라질 수 없는 그러한 설정 때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져 있죠. 뭐다?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자신의 그 마음, 그것은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으나 가장 힘들고 불행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기적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기적이어서 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부분,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서 과거의 시간 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러한 거를 통해서 내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에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느껴지더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늑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좀 청소년들이 읽기 좋고 혹은 대학생까지 그래도 마음의 따뜻함이 좀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소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책 읽기 바쁘고 경영 책 읽기 바쁘고 부동산 투자 책 읽기 바쁘고 이제 레벨에 들어서면은 이제 요거 읽으면은 그냥 코웃음만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겠죠. 왜냐하면은 마음만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설의 메시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 속에서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또 두 번째는 사실 마음을 바꾼다 해도 의외로 현실 문제는 직접적으로 해결해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진짜 실전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처럼 마음 하나 바뀌었더니 모든 현실 문제가 사라졌다. 쉽게 얘기해서 1억을 빚진 사람이 마음가짐 바뀌었다고 빚진 1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독촉 전화가 올 거고 때로는 이제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찾아올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책의 메시지는 상당히 청소년용이나 아직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이제 메시지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이제 아늑함과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느낌, 좀 지친 심신을 약간 쉬어가면서 좀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뭔가 순수함을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나마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볼만한 측면들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 스펙터클한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그 잔잔하지만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책은 읽는 동안 좀 밋밋하거나 지루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공감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책의 저자가 한 묘사도 훨씬 더 이제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것이고 그 나름의 어떠한 심적 유희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였겠죠, 일본에. 어찌되었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